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현몽. 낮 12시쯤에는 우리가 목표했던 적의 주둔지인 혼바산 해안 쪽 1, 2부 능선에서 작전을 벌이게 되어 있어 모두 작전을 앞두고 긴장되어 살살 기어 내려갔다. 이날은 한바탕 전투가 붙은 것만 같았다. 이번 작전은 우리 중대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 전체의 작전이다. 분명 오늘은 큰 작전이 터질 것만 같다고 중대장이 소대장들에게 심각하게 말을 했는지 소대장들이 바짝 긴장한 모습들이었다. 다른 중대는 조금씩이나마 정가가 있는데 우리 중대만 지금까지 베트콩과 아무런 교전도 없었고 적으로부터 노획품 하나 얻지 못했다. 혼바산 동북쪽 아래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조금 있으면 바다가 혼바산과 맞닿는 곳까지 계속 수색작전을 하며 밀어붙일 것이다. 이때 전날 밤에 꾸었던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순간 떠올랐다. 기분이 섬뜩하고 좋지 않은 꿈이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 물귀신이 나오는 악몽이었다. 꿈 내용은 이러했다. 교회 다닐 때 우리 반을 맡았던 여선생이 흰 소복을 입고 머리카락은 산발하여 얼굴을 가리고 온몸과 머리가 물에 젖은 채 머리에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퉁퉁 부은 몸으로 나타나 시퍼런 눈을 부릅뜨고 긴 손톱으로 나를 찌르고 활키려 밤새 쫓아다녔다. 나는 도망다니다가 결국 그 귀신에게 재수없게 붙잡혔다. 귀신이 내 목덜미를 쥐고 그 길고 시퍼런 손톱으로 목을 꽉 조르는 순간에 으악!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다. 벌건 대낮에 물귀신 이야기만 들어도 무서운데 꿈속에서 소복 입은 물귀신에게 당하니 정말 무섭고 몸서리가 쳐졌다. 이 같은 귀신 꿈을 잘 꾸지 않는데 참 이상했다. 꿈이지만 너무나 흉측하고 기분이 나빠서 이건 개꿈이다, 악령들의 장난이다 생각해 버릴까 했다. 그러나 마음에서 집어던지고 말 꿈이 아니었다. 나는 이를 예사로 여기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예시한 꿈의 계시라고 생각했다. 오늘이 마지막 수색 작전 날이니 극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영감이 번뜩 스쳐왔다. 오늘은 우리는 바로 오늘에 있을 적과의 교전을 위해 이번 최고의 작전 지역인 혼바산 꼭대기에서부터 6일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도둑같이 숨어 내려온 것이었다. 그 무거운 배낭을 어깨에 지고 허리와 다리뼈가 쑤시도록 악산을 행군하며 열사병까지 걸려 쓰러지고 모기한테 지긋지긋하게 물려가며 밤잠을 못 자면서 오늘까지 버텨온 것이다. 오전 11시부터 공격 목표지를 은밀히 기습하며 수색을 했다. 여기저기서 베트콩들이 뛰쳐나와 총을 쏘며 한바탕 예상할 수 없는 작전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 바짝 긴장하며 총구를 이리저리 겨누며 기어 들어갔다. 큰 바위가 있는 곳의 밑은 흔히 적들이 주둔지로 삼기 때문에
큰 바위만 나타나면 멀리서부터 바짝 긴장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침투하며 수색 작전을 했다. 어디선가 금방이라도 베트공이 뛰쳐나올 것 같은 순간이었다. 전우들은 너무 긴장하여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얼굴에는 비 오듯 땀이 줄줄 흘렀다. 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예상했던 지역을 다 수색했는데도 이상하게 한 명의 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말 빈탕이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이 작전을 하기 전에 헬리콥터를 타고 멀리서 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는 베트공들이 해변가 모래사장에서 활동하다가 우리가 지금 수색하고 있는 장소로 들락날락 한다는 정보가 확실했는데 와보니 웬일인지 인기척도 없었다. 귀신도 탐복하고 곡할 일이었다. 우리 중대원들은 모두 허탈감에 사로잡혔다. 병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놈의 베트공들 땅을 파고 들어갔나 하늘로 날아갔나 삼토끼처럼 톡 튀었나 이놈들 그 어디로 갔단 말이냐.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도망갈 곳도 없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도망갔을까? 기는 놈 앞에서 모두들 날아가 버렸구나 하고 성질이 나서 시부렁거렸다. 베트공은 항상 한국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의식하고 늘 긴장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이 멀리서 약간 이동하는 것만 보아도 눈치를 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하늘로 날아가기만 해도 한국군의 작전이 시작된 것을 알고 재빨리 처세한다. 뿐만 아니라 베트공들은 적은 무리로 한국의 대병력 작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장한 각오들을 하고 전술 처세를 한다. 어느 때는 한국군이 작전하는 것을 전혀 몰라도 사람의 예감으로 느꼈는지 귀신같이 달아나 흔적을 찾을 수도 없었다. 아무리 그들과 수년 동안 싸움을 했어도 그들의 전술을 다 알 수 없었다. 만일 그들의 전술을 다 안다면 산속에 숨어있는 베트공들의 씨를 말렸을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모르고 살아간다. 전쟁터에서 서로 알면 알수록 더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서로 모르는 것이 좋다고 신은 서로의 눈과 마음들을 가려놓은 것 같았다. 바다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수색 작전을 했지만 역시 아무 흔적도 없었다. 노획품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6일 동안의 작전은 끝난 것이다. 그동안 고생하고 적 한 명도 만나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모두 헛털감이 들었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났으니 다행이었다. 그러나 전우들은 6일 동안 정신적으로 초조해하고 늘 긴장하고 혹사당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적들을 만나 교전 한번 못 해보고 작전이 끝나니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다고 투덜댔다. 우리가 헛정보를 받았을까? 아니면 베트공들이 우리가 작전하는 것을 알고 귀신처럼 도망갔을까? 병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들 하며 궁금해했다. 어찌 이렇게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적과 우리는 피차 귀신들이었다. 우리는 갖은 고생을 해가며 귀신처럼 왔건만 베트공들은 귀신처럼 도망가 버렸다. 우리가 물 보급을 받을 때 아무래도 눈치를 채고 도망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열사병이 나서 다 쓰러져 죽기 직전에 있는 판군에
물 보급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다. 물 보급을 받지 않고서는 목표지 수색 작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민 중대장은 일단 다음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주의를 경계하며 휴식하고 있으라고 온 중대원들에게 지시했다. 우리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모두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오후 4시에 헬리콥터가 오면 모두 철수하게 된다. 그때까지 아직 3시간이나 여유가 있어 모두 바닷가에서 손발을 씻고 머리를 감았다. 먹을 수 없는 바닷물이지만 물을 보니 생기가 돌고 살 것만 같았다. 정글아 끈을 풀고 벗은 후 썩은 냄새가 푹푹 나는 발을 바닷물에 푹 담그고 모두 발을 씻었다. 며칠 동안 산 위에서 파도 소리만 듣던 우리들은 더위를 참지 못하고 허리까지 닿게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다. 정말 기분이 날아가고 피로가 사라져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바닷가의 모래사장에는 개가 시커멓게 돌아다녔다. 사람만 보면 베트콩들 같이 모래땅에 파놓은 굴로 번개처럼 기어들어가 숨었다. 모두 몸을 씻고 개들을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했다. 군사지역이고 작전하는 곳이라 누가 먹는 사람이 없으니 개들이 시장 바닥에 사람들처럼 북적거렸다. 병사들은 모두 1마리, 2마리 잡아서 주머니에 넣더니 개가 너무 많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며 모래에 마대를 가져다가 모두 잡아 넣었다. 온 중대원들은 모두 1마리라도 더 주워 담으려고 정신없이 개들을 잡았다. 개들이 파놓은 구멍만 파면 개가 꼭꼭 나왔다. 중대원들은 모두 웃으며 이번 작전은 바닷개를 잡는 작전이라고 시시덕거리며 좋아했다. 물고기는 먹는 재미보다 잡는 재미라더니 모두 혼이 빠져 재미있게 잡았다. 민 중대장은 아무 전과도 없다고 심통을 부리며 앉았다가 결국 우리를 보고 화가 났는지 아무런 전과도 못 세운 주제에 개들만 잡고 있냐? 이건 우리 기동타격 중대의 수치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중대장 낌새가 심상치 않다고 눈치를 챈 나는 전우들과 잡은 모래마대에 반자루나 되는 개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 소대장에게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재빨리 중대장 전령에게 주며 이것은 중대장님의 것이니 부대에 들어가서 고춧가루를 넣고 얼큰하게 끓여 드려라 했다. 옆에서 민 중대장이 나를 쳐다보면서 너도 개 잡았냐? 하고 한마디 한다. 예! 하고 대답하니 잡으라는 베트콩은 안 잡고 개만 잡냐? 했다. 베트콩이 있어야 잡죠. 하니 이번 작전에서 제일 기대했던 중대로서 이 큰 혼바산을 다 뒤졌는데도 저게 수류탄 하나도 노획하지 못했냐고 연대장에서 무전이 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개만 잡고 있을 게야? 하며 속상해했다. 중대장님, 저는 촌놈이라 개들이 저렇게 바닷가에서 노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저처럼 도매산 꼴 촌놈들이 모두 바닷가의 개를 보고 신기한가 봅니다. 모두 중대장님한테 상납할 것입니다. 했더니 중대장은 내 말을 듣고 싱긋 웃으며 저 꼴을 연대장이 알아봐라. 중대장 꼴이 뭐가 되겠냐? 했다. 나는 중대장의 그 심정을 알고 바닷가에서 개 잡고 있는 중대원들에게 모두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중대장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개를 잡던 자들 중에 일부러 후다닥거리며 바닷가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개 잡는 데에 재미를 붙여 정신이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민 중대장은 중대 비상을 걸었다. 곧 1, 2, 3소대와 화기소대는 일순간에 단독 군장으로 모여들었다. 중대장은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작전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작전 지역에서 개를 잡아! 보자 하니까 그냥 놔두면 너희들 바다에 들어가서 고래까지 잡겠구나! 하고 벼락치는 소리로 호통했다. 연대장으로부터 3중대 정가가 정말 하나도 없냐고 몇 번이나 무전이 왔는데 정가 못 세운 게 미안하지도 않아? 했다. 병사들은 없는 적을 어떻게 만들어 잡느냐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중대장은 모두 양팔 간격으로 헤쳐모여! 하더니 엎드려 뻗쳐! 하고 기합을 주었다. 중대원들은 모두 잘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중대장은 6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작전했는데 적의 수류탄 하나 노획하지 못한 것은 너무 우스운 일이 아니냐고 하며 다른 중대는 모두 총 한 정씩이라도 노획한 정가가 있는데 우리 중대만 없으니 기동 타격중대 위신이 말이 아니라고 했다. 아직 헬리콥터로 철수할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남았으니 바닷가에서 개만 잡지 말고 이 지역을 재수색하라고 했다. 만일 적의 수류탄 하나라도 노획하는 자에게는 화랑무공 훈장을 상신하겠다고 포상을 걸었다. 모두 일어섰! 하며 기합을 끝내고 해변가에서 혼바산 정상 쪽으로 100m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바위 밑에 동굴 등을 재수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중대장이 작전을 지시하니 모두 복창한 후에 배낭은 해변가에 두고 개인 화기만 들고 재빨리 수색 작전에 들어갔다. 아멘.